얘 왜 이래? 이거. 네, 오늘 여러분들이랑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상해에 살고 있는 친구, 상해에 한 15년 정도 산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중국이란 나라의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구매. 공동구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갈 때도 나는 먼저 따종 댐핑에서 내가 갈 식당을 더 싼 표가 없는지 좀 찾아봐. 그러면 완전 막 40% 생각지도 못했던 쿠폰 같은 게 나오는 거구나. 그런 거. 심지어 안마까지도 떼. 안마는 난 무조건 댐핑. 진짜? 그러면은 따종 댐핑이라는 따종, 앱을 따종 깔아야 댐핑.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종 댐핑 같은 경우는 시오시엔 윌러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마 여기 안마 있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할인표가 많이 팔아. 그러니까 이 앱을 깔아서 그런 할인 혜택을 받는 거야? 발 마사지 하러 가도 반값이다. 야, 그러니까 맞아. 여행객들은 완전 호구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 왔을 때 얘네들 내일 일정을 알잖아. 그러면 댐핑에서 먼저 표를 막 사놨지. 일단 위치에서 따라야 깔고 되는 거기서 거. 따종만 검색해도 이렇게 나와. 그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야. 그 미니 프로그램이 생기지. 그러면 한번 찾았지.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한번 내가 찾아봤어. 그럼 검색에 가면 미니 프로그램 검색이 있어. 그럼 여기 가면 내가 여태 거 썼던 찡동 화이팅, 다 있네. 디디 투시 위챗이 깔때기네, 깔때기. 이게 깔때기 역할이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모아 이제는 있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깔때기 그걸 갖다 플랫폼이라고 하잖아. 플랫폼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야. 쯔푸바오 그 플랫폼에 들어가야 뭐든지 흘러먹어. 그날 사업 시간에 흘러오면 막 살에 들었는데 그게 완전 더 변했네요. 이게 얼러머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완전 진화했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개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홍콩의 문제라기보다도 네. 중국의 문제야. 중국이 不够自由,不够民主,不够先进,不够文明, 네. 不够发达 하니까 하니까 홍콩 사람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눈여겨 관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DM으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저는 중국어를 공부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수준이 늘 중고급에서 중급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꾸준히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제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교육을 알아보면 초급자를 위한 교육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저처럼 어중간한 사람이 점프업할 수 있는 길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HSK, TSC 등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험을 앞두면 벼락치기라도 하게 되니까. 원어민 수업 주 2회 하는데 생각처럼 늘지도 않고 3개월 뒤에 제가 업무상 중국어를 쓸 일이 늘어났는데 마음만 급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새벽 달린 피드에서 중국어가 일정 경로에 들어서면 속도가 붙는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궤도에 접근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이제 초급자들을 위한 강좌는 많은데 이제 중고급자들을 위한 강좌는 많지 않고 아마 그 중국어 학원의 통역대학원 준비반에 가시면 이분이 원하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학원 때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다녔던 학원이 통역대학원 준비반이었어요. 제 영어 수준이 결코 통역대학원을 갈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수업이 가장 알차고 단시간 내에 듣고 말하는 실력, 그러니까 그야말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적화된 수업이 통역대학원, 그러니까 통역사들을 배출하기 위한 수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특정 언어가 항상 중급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급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은 통역대학원 준비반 수업을 강추해요. 그런데 내가 학원을 다닐 여유가 없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요즘 매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펼치면 바로 그 언어 환경에 그 바다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아요. 중국어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분의 추천하고 싶은 방송은 뭐냐면요. 단시간 내에 어떤 언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재료로 제가 뉴스를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중국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어라고 해서 영어랑 다른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국 뉴스를 또 추천해요. 이 뉴스는 다양한 주제를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막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중국어 뉴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팟빵 혹시 까셨나요? 팟빵을 까신 분이 있다면 팟빵을 열어보세요. 검색창에 들어가서 신시강, 한국어로는
신식항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뉴스 창고 같은 그런 뜻인데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TBS EFM 1013 신시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뉴스 안에 한 10가지 꼭지가 있어요. 10가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집중 공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괜찮아요. 프로그램이 다 괜찮고 这个第一个话题就来了，说我们在冬季想注意养生，但是在注意养生同时，应该注意哪些事项呢？首先呢，我们从起居开始调节。这个睡眠呢非常重要。睡眠很重要。大家都知道这个早睡早起呢是非常好的。没错啊，但是呢，冬天要怎么整呢？冬天不仅要早睡，而且要这个太阳升出来之后呢，我们再起床。是吗？这个呢是一个非常重要的。太阳升起来之后再起床很重要。 10가지 꼭지 중에 요거 정말 재밌다 하고 들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는 경제에 관련된 뉴스예요. 매일 财经 一听就懂 매일 경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一听就懂 듣자마자 이해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一听就懂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 그 글자를 이해하다라는 뜻의 동을 쓴 게 아니라董事长 동을 썼어요. 들으면 돈이 되는 매일 경제 뭐 요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 괜찮고요. 科技情报站 과학 정보 스테이션, 과학 정보역이라는 프로그램도 괜찮아요. 다양한 의학 정보도 있고 IT 정보도 있고 재밌습니다. 또 추천할 만한 건 就业导航站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심층 인터뷰처럼 뭐 프리랜서 동시통역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세무 쪽, 회계 쪽 관련된 일을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세무 쪽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잡을 구했고 어떤 식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신위 공조실라고 해서 약간 심리 상담 같은 그런 코너도 있고 이것도 재밌고요. 帮你解答 당신을 위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그런 거예요.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부딪히는 어떤 뭐 문제 아니면은 뭐 이건 왜 이래요? 그래서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보면 이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코너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중한青年说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 청년, 한국 청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약간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재밌더라고요. 一周新闻关键词 이런 것도 있어요. 주간 뉴스 키워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았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다 제가法律常识角 법률 상식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나는 이 10가지 코너 중에 이게 재밌다. 요게 조금 들리고 나중에 써먹고 싶을 만큼 좀 재미있는 주제다 싶은 게 있으면 그것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 방송을 내가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에는 무조건 한 일주일, 2주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들리고 이 프로그램에 좀 익숙해졌다 생각이 드시면 정말 내가 공략하고 싶은 주제 기사를 일주일에 1개 정도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사를 딕테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딕테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게 반 이상이어서 딕테이션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시면 사실 이 재료가 여러분들 수준에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이 뉴스가 웬만큼 들린다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 딕테이션을 해보세요. 중국어로 딕테이션을 쭉 해보고 진짜 안 들린다 싶은 건 그냥 스킵하세요. 대략적인 내용을 내가 딕테이션을 끝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수십 번 낭독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낭독을 하고 근데 이게 낭독을 하자니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다시 그 원어민의 방송을 다시 들어보면서 딕테이션 한 거 원어민 방송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익숙하게 된 후에 그리고 낭독을 해보세요. 그래서 낭독 연습을 한 뭐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까지 낭독 연습을 해야 돼? 싶을 정도로 낭독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거의 이 방송의 진행자나 거기 나와 있는 출연자와 거의 흡사한 그 원어민과 거의 흡사한 속도로 낭독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녹음을 하세요. 제가 제시하는 건 모두 방법은 같아요. 녹음을 하고 녹음한 그 파일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뭐 운동하면서도 듣고 계속 들으면서 뭘 하시냐면 입으로 중얼중얼 쉐도잉을 하십니다. 이게 원어민 소리를 쉐도잉하는 건 불가능해도 내가 읽은, 내가 낭독한 나의 목소리를 쉐도잉하는 건 불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최종 단계가 이 원어민의 방송을 들으면서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는 생략해도 돼요. 그냥 내가 녹음한 거, 내 목소리 따라서 쉐도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듣기 실력과 스피킹 실력이 단시간 내에 확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꼭지의 기사를 내가 완전히 구워 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자신감이 좀 붙으실 거고 귀가 조금 뚫린다라는 그런 느낌도. 질문하신 분의 듣기 실력이 중급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급도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이분한테 이 신시강 이 중국 뉴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새벽 달린 생각보다 이거 너무 어렵다, 잘 안 들린다 하시면 다른 재료를 찾으셔야 되는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보다 조금 쉽고 스크립트까지 있으면 정말 더 완벽한데 그런 게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그런 스크립트도 있고 속도나 뭐 내용이나 오늘 소개한 이 신시강보다 조금 쉬운 좀 만만한 그런 재료를 알고 계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还是要请我们的老师简单介绍一下，现在您这个工作的领域是哪个方面呢？我现在在韩国主要从事翻译工作，其实应该就是说属于咱们正常考虑的那种叫自由职业。因为我现在的话呢，首先是在一个中国的官方媒体担任韩语版的编辑，另外呢也在其他一些公司兼任一些职务。另外还在从一些其他的渠道接一些翻译工作。那这个翻译主要的领域涉及到一些商务啊、文学呀、法律这方面的，包括笔译、口译，还有一些出差的随行翻译。然后我还做一些配音工作。然后很荣幸的参与录制了韩国昌德宫中文广播的一个录制。但总体上来说，就是跟中国、韩国两方面有关的，特别是语言翻译方面有关的一些工作。对对对对。那看一下，您不光光是做一些笔译方面，口译也是在做的。是的。是我们知道笔译和口译啊，其实是很难同时兼得的，因为可能术业有专攻嘛。老师两方面都做得非常棒，我觉得这还是很厉害的一件事情。过奖了。其实我一直不愿意承认自己就是在韩语方面特别突出，因为我毕竟不是韩语专业的。那可能我觉得吧，你做好一个不管是笔译还是口译，首先你做好笔译的话呢，你肯定要有一定的文笔。你就比如说咱们中国人也不一定写得好作文。